이보다 재밌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왔고요. 자,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피지컬 좋은 남자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피지컬 좋은 남자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어요. 이거 약간 좀 제가 사기꾼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드네. 사기꾼이요? 네. 아니 여기에 격하게 공감할 줄 알았거든요 교수님. 그건 아니죠. 아니 제가. 갑자기 또 겸손해. 적응 안 되잖아요. 또 왜 그래요? 그런가? 네. 네. 아니 오늘 그냥 면티 입고 왔어요. 까만색 면티. 네. 뭐 지금 캐주얼하게.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라서. 네. 뭐 그러나 저나 별 차이는 없지만. 근데 사실 그 중년 남성이 이런 면티 입고 다니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보통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자신감이 있다 나는. 그렇죠. 멋지다. 웃음소리에 세상 시름이 날아간다. 박구용 최장군 천생연분이다. 재치의 아하. 매력, 그림, 그리움, 아름답다. 점점점 이런 댓글도 있고요. 저도 최근에 그 방송 듣고 또는 보고 말해주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늘어났다고요? 네, 느낌이 최근에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고 만나면 네. 갑자기 박구용 그래요. 갑자기 맥락 없이 처음 본 사람인데 박구용부터 네, 얘기해요? 네. 지나가면서 그런다니까. 뭐라고요? 박구용 그래. 갑자기 맥락 없이 등장해서 광주에서 느닷없이 서울도 아니고 광주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최장군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네. 내 칭찬은 안 하고. 뭐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 출근길 방송 들으며 현실 망각 풋풋 마음이 웃습니다. 점점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던 지식에 전선줄이 연결되어 작은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온 느낌. 이런 매개체와 연결되어 있음에 오늘도 허전하고 초라한 나를 일으켜 세워봅니다. 와우. 라고 글을 주신 분이 있어요. 시를 쓰신 거네. 시를 썼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죠? 정성이다. 좋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 영상이 이분한테는 숨쉴 구멍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 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지금 이건 무슨 분위기야? 레이션 지금 조이명이 뭐죠 저 가면은 저희가 지금 깜짝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어요. 초를 하나 꽂아서 일단 초가 녹으니까 초부터 불을 한번 꺼볼까요? 그래요? 네, 일단 제가 불어야 되네, 같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박구용 교수님이 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갑자기 웬 케이크 놀라실 수 있는데 일단 불을 끄고 왜 초를 꺼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네, 일단 교수님 초에 불을 꺼주세요. 우, 예. 야, 진짜 저희가 셀레브레이션을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케이크를 준비한 이유가 있는 게 철없는 어른들의 인생학교 박구용 왓구용이 한국 PD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이달의 PD상 상을 받게 됐어요. 와! PD님이 받아야지 왜 여기다. 다 교수님 덕분이다. 야. 방송한 지 6개월 만에 첫 수상이다. 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상이란 상은 다 받아볼 생각이다. 그래요? 네, 오감자 PD가 지금 두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응모를 막 여기저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교수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난 상을 잘 못 받는 스타일인데 PD가 어우 대단하네. 그래서 수상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박구용 제가 대신해서? 아니 교수님이 이 1등 공신이기 때문에 한국 PD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이달의 이 PD상 어떻게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 전에 전 생일을 축하하지 않거든요. 제 생일을. 그런 없어요. 왜 그거는 안 하는 거죠? 그냥 내가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누구한테 축하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 하는데. 네. 그건 왠지 근데 또 역설적으로 축하를 받고 싶다는 걸로 약간 나 여태까지 받아본 적 없는데 나 이제는 좀 받고 싶어 이런 거 아니에요? 촛불을 그러니까 뭔가 묘한 느낌이 있네요. 묘한 느낌이 있다. 여태까지 이런 걸로 축하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상 받아본 적도 없고. 진짜요? 네. 그런 거에 의미부여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거의.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냐면 우리 이 방송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잠깐이지만 숨구멍이 된다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 출근길에서 방송 들으면서 현실을 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에게 잠깐이나마 숨구멍이 되어줄 수 있는 방송이라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이제 좀 비치울까요? 부담스럽네. 여기에서 최 장군이 이 상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스태프들 진짜 TBS 힘든 상황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상이 직접적인 힘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 오감자 PD가 아직 목마르다고 얘기했고 네네. 우리 스태프들 더 큰 상 좀 받아서 기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TBS가 그러니까 특히 TBS가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어려운 시기에 꼭 지켜야 되는 게 자존심, 자신감, 자부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외부로부터 뭔가 좋은 상을 받는다든가 인정을 받으면 인정질서가 다시 회복되면서 이런 자존심, 자신감, 자부심을 작게나마 키울 수 있죠. 그렇죠. 작게나마라도.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한 가지를 언급하고 싶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이제 교수님과 관련됐어요. 교수님의 인생의 지향점 중에 하나가 철학의 대중의 대중의 철학화. 철학의 대중화, 대중의 철학화. 그렇죠. 여기잖아요. 네. 이제 여기에서부터 제가 질문을 합니다. 네. 교수님은 답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자, 라디오가 뭐예요, 교수님? 라디오? 철학적으로 얘기해요. 처음 듣는 질문인데. 라디오가 뭐예요? 라디오? 네, 질문했으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라디오가 뭐예요? 똑딱똑딱. 라디오는 매스 미디어. 매스 미디어, 대중을 위한 미디어. 그렇다면 정답 맞추기였군요. 나는 정답 맞추기. 철학의 대중화, 대중의 철학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철학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매스 미디어를 활용해야 된다. 그렇지. 대중 미디어에 잘 나와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수상은 대중 미디어 인정 시스템에서 박구용, 왓구용이 인정받은 첫 번째 케이스다. 야. 대한민국 지상파 라디오에서 철학 얘기를 고정 코너로 편성한 곳은 여태까지 아무 데도 없었다. 맞아요. 없어요. 맞아, 그러네. 그래, 없었다니까. 여태까지 역사에서 맞아요. 대한민국 지상파 라디오에서 철학 얘기를 최장군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겁이 얘기를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끌고 갈 진행자가 대한민국에 없다고 봐야.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청취자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최 장군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러면서 의미 있게 질문을 잘 이끌어내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고 제가. 공부는 많이 안 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한 분이라고 했어요. 꼭 생각보다. 갑자기 너무 뼈 때리는 얘기라니까 제가 먹는 바를 모르겠고.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잘 이용하는 철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독일은 있거든요. 그렇죠. 독일의 철학자 리히르트 다비드 프레이트라는 분을 제가 다방면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독일의 제다프 공영방송이 있어요. 거기서 10년째.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제데프.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제데프. 그 공영방송에서 10년째 철학을 주제로 10년 넘게 프레이트 쇼라는 진행을 맡고 있는 철학자. 이분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섹시하고 뭐랄까 이건 사실에 대한 적시. 키도 크고 아까 피지컬 좋은 박구용 교수님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피지컬이 박구용 교수를 능가한다.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연예인급이죠 그분. 보고 있으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이런 분이구나. 리하르트 다비드 프레시트. 프레시트인데요. 이분은 독일에서 그전에도 꽤 유명한 독일이나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철학과 관련해서. 철학자들이 방송을 한다. 어떤 그러니까 첫 번째 프랑스는 일단 국가적인 큰 난제가 생기면 일단 대통령이 철학자들을 초대합니다. 토론하나요? 그 전통이에요. 철학자들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대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철학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프랑스 철학자들은 책 속에 파묻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 좀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연구실에서만 학회에서만 갇혀서 네. 2500년 역사 속 인물들이랑 같이 본인들만 소통하면서 자유할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방송, 매스미디어 이런 거 통해서 대중의 언어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최 장군은 생각한다. 예,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했어요. 예, 저를 이 방송에 나오게 할 때부터 계속 그렇죠.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면서 특히나 박구용 같은 이런 매력적인 철학자들이 세상 밖에서 안으로, 세상 안에서 밖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아무튼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들은 예. 대개는 그 시사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변동 이런 맞아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예. 또 그런 패널로 많이 나와서 방송을 많이 해요. 예. 반면에 독일에서는 비교적 이제 그런 게 좀 적은 편인데 대신 독일은 아주 진지한 토론 문화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철학자들이 토론회를 주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 중에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스타고 스타 철학자고 이분은 이제 대학 교수는 아닌데 미국 이런 데서도 인정할 만큼 예. 북미 유럽에서도 인정할 만큼 독일의 지성으로 평가받고 대표하는 철학자. 예, 그러니까 철학과 교수는 아니에요. 예. 교수는 아닌데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글이 많이 팔렸더라고요. 엄청 책도. 베스트셀러예요. 예. 베스트셀러고 40여 개 예. 언어로 40여 개 언어로 번역되고 우리나라에도 거의 다 있어요. 번역됐어요. 예. 거의 다 번역됐어요. 한 10권 좀 가까이 우리나라로 책이 번역돼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는 못 얻었죠. 예. 네. 그래서 리하르트 다비드 프레이트, 네, 프레이트. 이 철학자처럼 우리 박구영 교수도 네. 그런 모습을 발현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핫한. 우리나라는 아직 철학자가 방송에 나오면 예.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회성, 네. 이회성 말고 혹은 이제 그 왜 철학자면 떠오르는 네, 이미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미지. 말고 좀 섹시하고 멋있고 약간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이렇게 발산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좀 얘기할 땐 얘기해주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철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해야죠. 그 노력을 해야죠. 예, 박구용은 네. 충분히 가능하다. 아하. 그리고 최 장군의 욕망은 박구용 그런 사람으로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띄울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되죠? 예, 이게 뭘? 뭔가 매력적인 여성이 막 남자를 띄우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남자들이 막 뭐 어디인지 모르고 막 날아가거든요. 항상 발을 땅 위에 딛고 있어야 되니까. 좀 띄워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박구용은 그보다는 덜 섹시해요. 이건 인정해야죠.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분은 제가 그분 책을 2권 정도 읽어봤거든요. 2권 정도 읽어봤는데 아주 매력적인 분이더라고요. 예, 글쓰기가. 예. 글이 왜 매력적이냐면 첫 번째는 그 고전에서부터 현대적인 모든 문제를 연결시켜서 대화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인식의 출발이 생물학에서 출발할 때도 있고 그렇죠. 문학에서 출발할 때도 그렇지. 있고 나 너무 뭐 봤네 어디서. 정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 리하르트 다비드 맞습니다. 예. 프레히트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요. 지금 독일의 공영방송은 독일에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ARD가 있고 두 번째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스바이테 ZDF라고 하거든요. ZDF 이 방송에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철학자가 그러니까 한 시대의 변동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흔한 말대로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주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 하지만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맞아요. 이런 주제도 할 수 있고 또는 낙태가 뭐가 문제야? 왜 동물은 왜 우리가 먹으면 안 돼? 이런 주제 다양한 주제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박구영 교수는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이 자료 준비하면서 논문 같은 거 하나씩 던져주잖아요. 교수님한테. 공부하고 오시라고. 너무 피곤하죠, 교수님. 그러니까 길들여진다는 게 문제예요. 최 장군이 교수님을 피곤하게 하는 존재인가. 길 들이는 사람하고 길 들여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그 어린 왕자 했을 때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결국은 길 들여진 사람이 마지막에 남게 될까? 길 들이는 사람이 남게 되는 건가? 길 들여지는 사람이 결국엔 남게 그러니까 되겠죠. 길 들인 사람은 떠나요. 떠나요? 네. 그래요? 길들인 자리에서 떠나지만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길 길 들여진 들여진 사람. 사람. 그게 인생의 슬픔이죠. 무슨 말인지 알까? 저는 알긴 하겠지만 더 이상은 얘기는 안 우리 하겠고 청취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다가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라. 네. 저는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교수님이 인생에서 칭찬 받아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만큼은 최 장군이 네. 칭찬을 해드리겠다. 야, 칭찬을 해드립니다. 예, 아까 케이크를 박구용 씨 참 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박구용 씨. 예, 네. 인정. 최 장군이 감사합니다, 인정. 엄마. 예. 엄마 돌아가신 엄마 감사합니다. 갑자기 엄마를 찾아 왜? 아빠는 생각 안 나니까. 그래요? 네. 예, 최 장군이 박구용 씨 참 잘했다고. 네. 예, 최 장군한테 칭찬 받았어요, 엄마. 가문의 영광으로 네. 생각하시고 대중미디어 인정 시스템에 이제 첫 발을 들여놨다 우리 박구용 네. 교수가. 예, 오고 별 5개. 아니 면티 입고 오니까 오늘 더 학생 같아서 더 칭찬하고 싶네. 그래요. 예. 아무튼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예. 그리고 좀 자랑 좀 하고 싶은데요. 맞다. 또 자랑할 게 있어 자랑할 게 이분. 있네. 더 하실 말씀 있다고 하니까. 예.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매해 올해의 우수학술 도서를 선정하거든요. 예. 거기에 우리 이 방송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저의 책 자유의 폭력. 자유의 폭력이 선정됐습니다. 와우. 제가 학술원 우수학술 도서를 2번째. 그 첫 번째가 부정의 역사 철학. 그렇습니다. 그게 선정이 됐고 이번이 두 번째죠.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조장님. 그래서 제가 깜짝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를 알아야 방송을 할 수 있다. 네. 진짜 축하할 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상국 작전 최 장군입니다. 예. 네, 여러분이 그 책을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유의 폭력. 네. 그래요. 4쇄에 이제 돌입을 했고. 네. 뭐 한번 가보죠. 못 갈 거 뭐 있습니까? 예, 우리 박 PD는 지금 방송 시간도 짧아 죽겠는데 지금 도대체 어린 왕자 얘기 언제 할 거냐고. 이렇게 뭐 자랑하는 날도 있어야죠. 밖에 우리 다방 가서 두는 얘기 좀 하라고 하는데. 자랑보다는 지금 보니까 저에게 철학이란 무엇인가 어째야 되는가에 대해서 최 장군의 철학에 대한 입장을 오늘 쭉 듣는 시간 같아요. 철학의 현대화. 그렇죠. 철학의 현대화. 현대화란 말은 좀 별로예요? 그렇더라고. 현재화. 현재화. 예, 그렇죠. 언어를 정확하게 쓰는 두루를 드려야 돼요. 아이고. 그걸 안 놓치고 지금 그 틈새를 노려서 알겠어요. 철학의 현재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액티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액티브하게 그럴 때는 만든다. 현재화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액체화 어떻습니까? 액체화는 좀 다른 의미예요. 아 그래요? 어린 왕자 하도록 하죠. 그러면 예. 어린 왕자를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얘기를 나눠봤고 이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함의하는 바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왕자 얘기를 한 2주 정도만 더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교수님. 일단 지난 시간에 드디어 어린 왕자를 만났거든요. 주인공이. 그렇죠. 어린 왕자 만났죠 우리가. 만났어요. 네. 그래서 서로 처음에는 뭐랄까 약간 삐그덕거리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대화 속에서 언어가 다르죠. 그렇죠. 언어가 달라요. 네. 그 대화에서 느껴지는 건 어린 왕자는 일단 나의 잃어버린 어린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상상력일 수도 있고 근데 처음 알아봐주고 인지해주고 접속해준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수많은 해석이 가능해요. 수많은 해석이 가능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코드란 건 결국 이렇게 어긋났다, 맞췄다는 과정일 수 있다. 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센서빌리티가 있다면 무언가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네. 전혀 엉뚱한 얘기라도 서로 맞춰갈 수 있다. 네.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정의 잘하신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산될 수 없는, 계산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한 능력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럼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그 뒤로 얘기해야죠. 그 뒤를 얘기해야죠. 일단 약간 여기서 철학적 얘기 좀 더 할 수 네. 있는데 해볼까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세계관이 다르니까 일단.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도 그렇지만 하나의 세계에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한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살 수가 있잖아요. 네.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예.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 들어봤죠? 데카르트. 예. 저희가 한번 하긴 했었어요. 예,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이 사람 말은 모든 세계의 존재 이전에 가장 확실한 것은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의심하고 있는 나. 나는 의심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로부터 진리의 체계를 구축하자. 이게 데카르트 얘기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 데카르트 이론에 대해서 20세기 와서 근본적인 의심이 생겼어요. 어떤 의심이 생겼죠? 어떤 의심이냐? 예. 생각하는 나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지. 있다는 거지. 생각하는 나 이전에 예. 무엇이 있다. 이미. 예. 그 무엇입니까? 그게 언어예요. 언어가 이미 있었다. 그렇죠. 언어가 있고 그 언어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 생각이 언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언어가 그 전에 있었다. 예. 이게 이제 구조주의의 탄생이거든요. 구조주의. 예, 구조주의 탄생이고 20세기의 사상을 전반적으로 큰 획을 긋는 거예요. 20세기. 예. 그러면 어린 왕자에서도 사실은 네. 우리가 각자 개인으로 만나는 것 같지만 여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만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언어와 체계가 다른 거죠. 언어끼리 만난다고도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언어 체계가 만난 거죠. 언어가 다르면 세계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언어가 다르면 세계가 다른 거고 예. 다른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두 대화를 해요. 대화가 안 통해. 그러면 세계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예. 다른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말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뭘 이해해야 된다? 언어를 이해해야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싶거나 누군가 뭔가 이런 관계를 맺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언어를 이해한다. 이게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것만이 언어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이해할 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감각적으로 이 언어를 이해해야 되겠죠. 동시에 뭐가 필요하다? 그에 대한 깊은 감수성도 언어 밑에 저변에 흐르는 그 언어의 다시 말하면 말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또 네. 말과 말, 낱말과 낱말을 연결하는 거기에서 흐르고 있는 그 실개천 속에서 뭘 찾아야 된다? 센서비리티를 찾아내야 된다. 그게 맞을 때 서로 구멍이 연결되고 예. 구멍이 연결되면서 소통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는 것이다. 교통과 소통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어린 왕자와 주인공의 경우에는 네. 언어와 언어가 부딪히고 있는데 그 안에 구멍과 구멍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아저씨는 지금 별에서 왔다. 별에서 온 어린 왕자와 네. 비행기에서 추락한 아저씨. 아저씨는 나는 비행기에서 추락했다고 그래. 그러면 어린 왕자는 그걸 뭐라고 봐요? 다른 별에서 왔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본 세계가 다른 거죠. 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별과 별들의 세계로 본 사람. 어린 왕자는 지금 세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네. 어린 왕자는 별들과 별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 별들이 뭐냐 하는 거거든요. 별들이 뭐냐 하면서 이제 예. 어린 왕자 이 그 소옥성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 읽어볼래요? 이 부분을? 네. 예. 그러면은 제가 대화의 시작부터 읽어볼까요? 아니면 그 중간에 읽어보세요. 이제. 예, 넌 어디서 왔니? 내가 말한 내가 사는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니? 네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이 상자를 밤에는 양이 집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됐어요. 물론이지. 그리고 네가 좋다면 낮에 양을 메어놓을 수 있는 고삐와 말뚝도 주겠어. 그 말은 어린 왕자에게 충격을 준 것 같았다. 메어놓다니요. 참 이상한 생각이군요. 하지만 메어놓지 않으면 어딘가를 헤매다가 길을 잃게 될 거야. 그러자 내 친구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만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걱정할 건 없어요.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작으니까요. 그러더니 어딘지 모르게 슬픈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곧장 앞으로 간다 해도 누구도 그리 멀리는 갈 수 없어요. 자, 여기서 너무 막 진지하게 읽으니까 좀 약간 적응이 잘 안 되네요.
교수님 이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몰입을 했다 다시 또 빠져나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도 감정이입을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같이 같이 내가 못 들어갔어 아직. 그러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자 방금 말했죠 2개의 세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개의 세계를 지난번에 공부할 때 감각의 세계와 감수성의 세계 예. 이런 구분을 했잖아요. 감각적으로 사람들은 앞뒤 분간을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어는 지난번에 상자를 그려줬어요. 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린 양을 그려달라니까 상자를 그려줬어요. 그러면 이게 어린 양을 그려달라면 양을 그리는 게 센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은 상자를 그려줘요.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이 거기서 쉴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무수히 많은 상상력의 상자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이 아저씨는 감수성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는 어린 왕자를 아직 이해 못해. 100% 이해한다고 보기는 거의 힘들다. 어려운 상태 아직은. 예. 아직은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묶어놓을 수 있다는 또 생각을 해요. 묶어놓을 수 있는 있다. 상자가 필요하다. 뭔가 줄이 있으면 그렇죠. 묶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성적으로 네. 메어 놓을 수 있는 고삐 이런 게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거죠. 센스예요. 예.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유용한 사고방식 갖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뭐가 더 적절한 수단이야. 뭐가 더 적절한 수단이야. 수단을 계속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센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수단.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내가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네. 어떻게 이거를 이번에 시험 잘 보고 싶어. 하고 싶은가?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걸 막 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 거기에 합당한 내 행동 규칙을 만들고 예.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센스예요. 센스.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물어본 거죠. 공부를 왜 잘해야 돼? 공부 못하면 안 되는 건가? 공부를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치. 공부 잘한다는 게 시험 잘 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센서빌리티예요. 그럼 전혀 다른 은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어린 왕자는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공부 잘하려면 지금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엄마한테 날씨가 맑아요, 엄마 이러는 거거든요. 밖에 날씨가 맑아.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의 아이들은 그렇게 원래 돼요. 근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길을 들이면 예. 그런 세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상실된다. 상실돼 버리는 거죠. 그 센서빌리티의 세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는 그런 거죠. 지금 완전히 그 묶어서 양을 관리한다는 사고방식이 없는 거거든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별이 작다 하잖아요, 지금. 예. 어린 왕자의 별이 작아. 어린 왕자의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얘기가 여섯 소옥성 있잖아요. 그렇죠. 소옥성에 가면 뭐 왕이 있는 소옥성. 그렇죠. 예. 그 소위 탐험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별도 작은 별이에요. 그 작은 별에서 사랑하는 장미 한 송이가 있어. 근데 그 사랑하는 장미와 뭔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이 시작돼. 갈등은 여행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 왕자가 소옥성을 여기저기 둘러보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별에서 떠나서 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미 한 송이는 본인의 별에 남겨두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교수님의 해석은 그게 갈등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 떠나게 된 계기가 사랑의 어떤 첫 번째 사랑이 첫 번째 어떤 큰 장벽에 부딪힌 거거든요. 아, 사랑이 장벽에 부딪힌 거다. 예, 장벽에 부딪혀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누군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 여행을 가잖아요. 예. 여행. 네. 그래서 여행을 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이 어린 왕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 소옥성들이 다 작아요. 그렇죠. 다 1인 별이에요. 예, 1인 별. 그러니까 진짜. 일단 기본적인 세계는 어차피 우리가 이 많은 것을 막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 혼자 있는 삶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1인 가구네. 요새로 치면 1인 가구. 우리식으로 용어하면 완전한 사고 실험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완전한 사고 실험. 뭐냐면 우리가 여러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데 예.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가장 추상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거예요. 가장 추상적인 수준으로. 첫 번째 우리가 이 해석할 때 그랬잖아요. 보아뱀. 네. 그것도 그 그림을 구상해서 추상으로 예. 전면적인 전환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고의 전환. 예. 그렇듯이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나를 이해하려고 생각하는데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완전히 추상화시켜 보는 거예요. 완전히 추상화시킨다. 혼자 있는 섬, 혼자 있는 별. 그러니까 그냥 다 가지치기 하고 네. 그냥 딱
그냥 어떤 한 지점만 남겨놓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하죠. 아이디얼 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사랑의 어떤 파멸, 파국의 예. 전조로부터 별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파국은 곧 우리한테 외로움, 고독을 그렇죠. 그럼 그 고독 동반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히. 바로 곧바로 오는 예. 거죠. 그러면 고독, 외로움의 순간에 우리는 모두 극단적으로 하나의 아이디얼 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 하나의 뭐라고 예. 표현할까? 이미지? 예. 이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배자가 신하가 없는 왕.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쓰잖아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해요. 그럼 결국 어쩌죠? 지배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배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지배하려는 욕망은 끝없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사람인 이상 네, 그렇죠. 그런 욕망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렇죠. 그 누구도 역설적으로 지배 당하고 싶진 않은 그렇죠. 않은 그 상황을 아이디얼 네. 타입에서 그렇죠. 그걸 표현한 그렇죠. 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모두 사랑의 파국. 사랑의 파국은 관계의 파국. 항상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국의 전면에서 여행이 시작되고 그 시작된 여행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구성해 보기 위해서 아이디얼 타입을 시켜보는 거 그 추상화시켜서. 아이디얼 타입 너무 어려워요. 그 한글로 어떻게 풀어써 주세요. 그 이상화. 이상화. 이게 좀 우리말로 부적절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를 들자면 우리 아주 쉬운 말을 하면 우리는 복합적인 요소거든요. 그렇죠. 아주 복합적인 요소를 다 고려하면 나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떤 걸 극단적으로까지 추상화시키면 어떤 하나가 드러나거든요. 나의 그러니까 모습이. 그 코너로까지 막 몰아가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극단으로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보면 진리가 드러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극단화시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 중에 즉 외로움을 고독을 극복하려고 할 때 우리가 채택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그래. 근데 지배 당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소극성이 첫 번째 하나 있잖아요. 예.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 끝없이 누군가에게 추앙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누굴 지배하지 않더라도 예, 추앙. 다른 사람도 추앙받고 싶어해.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네. 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드라마는 그 작가가 이제 교수님 드라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이 드라마는 좀 얘기가 다른 드라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추앙 받고 싶어하는 손석구 나온 거? 오 손석구 좋아하죠. 손석구. 제가 네. 손석구 때문에 연기학원에 너무 매력적이야. 제가 그래서 연기학원에 등록했잖아요. 그랬어요. 나도 손석구 취향 비싸네. 그래서 그냥 연기학원을 가야겠다. 나도 손석구에 근데 어. 보진 않았어요. 그 보면은 그 드라마에 추앙이란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네. 드라마에 보통 추앙이란 단어가 잘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이 지금 어린 왕자에도 그렇죠. 추앙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앙받고 싶어하는 욕망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걸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추상화시켜 보면은 예. 첫 번째 누구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 예. 그러니까 누구도 지배받고 싶어하지 않는데 지배만 지배.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끝없이 지배할 사람을 찾는 거죠. 허덕이는 거죠. 굶주린 사람처럼. 거기 첫 번째 왕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허덕이는 거예요. 예. 누군가 나한테 지배당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소극성 하나에 살고 있는 네. 왕이. 그렇죠. 불행한 거죠. 예. 또 하나는 누군가 나를 추앙할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죠. 누구도 추앙하려고 하진 않고 추앙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추앙하더라도 겉모습만 보고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걸 수 네. 있는데 그렇죠. 진짜 그 사람을 추앙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걸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무언가를 끝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소유하고 예. 물질적이든 예. 뭐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파이어족이 됐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젊은 예. 친구들이 다 일찍 돈을 벌어서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파이어가 됐다는 말은 해고된 거잖아요. 예. 해고된 건데 해고된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가 찾아올까요? 그건 또 아닐 수 그런 있죠. 거 없거든요. 예. 그런 게 없는데 그런 환상을 갖는 거예요. 일종의 그 파이어족에 대한 환상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무한히 소유하려는 욕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 끝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예. 자, 열왕자는 아주 면밀하게 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 왜곡된 욕망 체계 그걸 완전 해체했군요. 해체해서 소극성 하나에 배치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이 뭐냐?
그게 뭘 것 같아? 하나의 단 자기가 하나의 생각하는 단 하나의 단 답. 하나의 해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고 누군가를 찬양받고 싶고 누군가 뭔가를 끝없이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끝없이 어떤 물건에 중독되는 거 술에 중독되거나 뭐 예. 그러니까 그렇죠. 술 먹는 것이 부끄러워서 예. 술을 먹는 그렇죠. 그런 특이한 예. 그러니까 중독 현상이죠. 예. 중독을 한다든가 또는 끝없이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일 무서운 건데 사실은. 또 그죠. 동일한 시간대에 그 불 끄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전봇대 그 불 켜는 네, 사람. 그게 말하자면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사악한 인간이 되는 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내가 기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생각이 말이에요?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치 시대에. 예, 그 저희가 또 다뤘었잖아요. 다뤘잖아요. 예. 그게 다 무서운 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약하고 폭력적인 어떤 것들을 극단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제시한 게 뭘까 하는 거죠. 그 단 하나의 길. 그렇지. 그게 무엇인가? 무엇인가? 다음 주에 밝혀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밝힐까 말까? 내가 기획하지 않았는데 지금 밝힐까 말까 굉장히 고민되고 있는데 어린 왕자를 바로 그 시점에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데 사실 나한테 지배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죠.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추앙받고 싶은데 나를 추앙해 줄 사람 없잖아요. 나는 무한히 소유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대상도 없잖아요. 어떤 물건도 완벽하게 내 소유가 되잖아요. 법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거든요. 내가 그걸 점유하거나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이용하거나 네.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사고 수 있는 이유 그런 거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우리 밖에 오감재 PD가 이 얘기 막 엄청 심취해서 하니까 종교 지도자 같다고. 강의 마무리 엄청 열정적인 종교 네. 지도자 같다고 하는데. 오늘 상 받았잖아요. 자, 여러분이 그 각자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일주일 동안 저희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그럼 다음 좋습니다. 주에.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만나 뵙고요. 아무튼 네. 앞으로 뭐 잘 부탁드리고 네. 칭찬할까요, 박구용 씨?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한국의 그 리아르드 그분처럼 아무튼 한번 해보자. 그분은 멋있다. 네. 잘생겼다. 다음 주에 만나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